자,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아이고야, 여러분들 5억 천 찍었네요. 네. 자, 주선생이 추천한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 5억 천을 찍어버렸네. 네. 자,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골드 멤버십 분들 제가 이거 추천한 거 다 기억나시죠? 네. 요거 제가 추천해서 4억대 제가 상담 받고 매수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뭐 지금 초단기만에 뭐 오르긴 올랐는데 뭐 그 딱히 뭐 좋아할 일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가 한 건이잖아요. 한 건. 그냥 이 정도로 그래도 내가 4억에 샀지만 그분들한테는 제가 상담을 드릴 때는 4억 그때 초피, 그러니까 초피가 아니라 입주장 때 매수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입주장 때 그때 피가 1억이었나? 입주장 때. 그래서 분양가 합치면은 3억 9천 8천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앞동 있잖아요. 여기서 앞동 같은 경우는 뭐 잠두봉 공원 보이는 이런 뷰 있죠. 요런 데는 조금 비쌌어요. 피가 1억 3천? 그래서 4억 한 1천 2천 이렇게 있었고, 제가 그 시점에 매수를 하라고 해가지고 오송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개인 상담 받아가지고 샀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사라고 했을 때 지금 사란 말 절대 아닙니다. 얼마까지 예상?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얼마까지 예상? 근데 제가 사야 되는 시점은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직선거리로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있죠? 여기 가경동이고, 자, 거리가 얼마예요? 직선거리가 4.3km입니다. 도보로 2시간 5분이에요. 네. 도보 2시간 5분? 군인이 1시간에 4km 가지 않아요? 직선으로? 응? 자, 뭐 무튼 간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가격이 청주 가경 아이파크가 2021년 10월달에 7억 7,500 찍었습니다. 근데 33평이고 가경 아이파크 2단지가 1년 더 느리죠. 1년 더 빠르게 입주를 했죠. 그게 5억 8천 1층에 찍혔는데 어쨌든 간에 중층 가격 6억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6억인데 비싼 시기에 제한이 더샵 퍼스트파크가 4억이었습니다. 2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는 이 시기에 2020년부터 전 추천을 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청주를 쭉 추천을 드렸던 이유예요. 근데 누구는 피가 분양가 2억 8천에 피가 1억 붙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그거 보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왜? 손바뀜 투자니까. 손바뀜. 그러니까 분양권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제 들어가서 나머지 차익만큼 그들이 양보한 만큼 양보했잖아요. 2억 8천 들어가서 3억 8천에 피 주고 팔고 1억 벌어봤자 세금 내거나 하면 얼마 안 남아요.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만큼 벌고 나간 거고, 다음 분이 또 벌고 나가는 겁니다. 네. 자, 청주라는 지역 볼게요. 충청북도 청주시. 네. 어때요? 네. 이때 입주 물량이 없죠? 많이 없어요. 뭐 이 수요보다 지역 평균 수요보다는 좀 높기도 하지만은 근데 감소하잖아요. 2020년은 제가 추천한 게 2020년부터 쭉 감소합니다. 역대급 유동성 때문에 청주에 이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주변의 아파트들을요 많이 띄워놨습니다. 많이 띄워놨어요. 감소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입주 물량 많은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2020년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제일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을 때 사지 적을 때 살 거예요? 그래야지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청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청주 투자하라고? 부동산 유튜버들 중에 청주 투자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저밖에. 네? 자, 2020년 하반기는요 저는 어디를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네? 제 방송 보신 분들 잘 아실 건데 2020년 하반기만큼은요 저는 청주 그리고 광주를 투자하라 했잖아요. 청주와 광주. 네? 그런 거예요. 청주와 광주. 그런데 제가 2020년 하반기에 어디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사지 말라고. 대구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천도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천은 21년부터 사지 말라고 했어요. 오르든 말든 냅둬라. 못 빠져나온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막 계속 폭등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자,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에 들어간다면 저는 송도 쪽에 실거주를 매수한다면 그때 말리지 않았어요. 사라. 너무 저렴하다. 왜? 근데 7, 8억 이렇게 했었는데 서울 대비해서 너무 저렴하니까 사도 돼. 2020년 하반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1년부터는요. 전혀 추천하지 않았어요. 왜? 2021년부터 2년 보유해보세요. 그러면 2023년 인천에 역대급 입주 물량 터졌을 때입니다. 네? 단순히 그것만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응? 자, 오늘 뭐 어떤 사람 유튜브 봤는데 막 그래요. 퇴근 시간에 지하철 정거장에서 하차하는 사람의 숫자의 변동, 그걸 보고 집값 상승을 예측한대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연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많으면은 IMF 때는 올랐어야지. 응? 일자리는 대한민국에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IMF 때도 오르고 2008년 리먼 쇼크 때도 올라야지. 왜 떨어지냐 말이죠. 왜 떨어지냐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은 맞지 않다. 오직 서울과 수도권이건 대한민국 전체에는요. 부동산은 오직 심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심리. 입주 물량이 많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심리가 살아있으면요. 자, 서울 한번 볼까요? 자, 2019년 이때 입주 물량이 어떻습니까? 55,000세대. 이때 살짝 꺾였잖아요. 근데 파리 대책인가 뭐식인가? 네? 2019년 파리 대책인가요? 맞네. 2019년, 2018년, 2017년 파리 대책, 2019년이 12.16 대책, 2018년에 9.13 대책 있어서 2018년부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저기 어디에 보냐면은 제가 주로 지표로 보는 데가 저기 서울의 서울숲 여기에 보시면은 서울숲 프로지오가 있어요. 전체 기간 보시면은 이 시점에 머뭇머뭇 한다는 거죠. 머뭇머뭇. 네, 이 시점 2018년 요 시점 파리 대책 터지고 나서. 네, 자 우리 성영선님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네, 네, 가라. 네, 가시고. 네, 좀 이상한 말 하셔가지고 모금액과 작품 그러니까 모금액 모아가지고 2천만원 작가 주고 나머지 먹었다고. 네, 먹었다고. 좌파들은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니까요. 하여튼간에 너무 싫어요. 극혐. 네. 자, 이렇게 추세가 살짝 되었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럴까요? 입주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가 추세 때문에. 네. 증가 추세 때문에 이렇게 꿈뻑했는데 헬리오시티 뭐 입주를 있죠. 헬리오시티 언제 입주했죠? 헬리오시티가 2018년 12월부터 입주했어요. 연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헬리오시티 좀 꺾이네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꺾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2018년 12월. 이때 전세가가 있잖아요. 자, 제 친구가 그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친구 사이를 봤었는데, 2018년 12월이니까, 2019년 1월에 결혼했나? 걔가? 2019년 1월이다. 네. 2019년 1월에 결혼했는데, 제가 그때 사이를 봤어요. 서울에서. 그때 구독자가 12,000명이었나 해서 제가 구독자 좀 늘리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차마 친구 결혼식에서 제 유튜버 하는 거를 공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전세가가 4억대가 나왔어. 4억 5천인가 나왔는데 걔 친구가 가게 갖고 걸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쑥 그냥 안 해요 하고 집어치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세가 6억을 띄웠습니다. 6억을 띄웠어요. 하여튼 셀리오시티 입주할 때 이때 2018년 또 연말쯤에 해서 서울 약간 집값이 주춤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9.13 대책하고 여러가지 맞물려가지고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결국은 2020년도에 6.17 대책에 2020년 8월 달에 대책 나왔잖아요. 계약갱신 청구 임대차 이법 그때 폭등을 했었죠. 네, 뭐 무튼간에 그렇게 입주 물량이 증가 추세면요 살짝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요 보시면 이게 지역 현지 서울 지역의 평균 수요잖아요. 수요 곡선인데 뭐 인구수 곱하기 0.04인가 뭐 인구수 곱하기 0.4%인가 뭐 그런 걸 한 거예요.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요 상대적인 겁니다. 서울에 있는 인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전체를 보면요 이 수요가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왜? 서울의 인구가 940만이고요 경기도 인구가 몇 만이죠? 1000만인가요? 1300만
그러면 이 수요가 적정 수요가 더 밑으로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 물량 대비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겠죠. 네,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겠죠. 자, 모모돌리님께서 인천은 정말 얼마 전에 가봤는데 분위기 최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네, 갈치아님께서 위안부 진실도 모르는 것들이 위안부 진실을 알려고 한 게 아니고 위안부를 돈벌이로 하는 것들이죠. 네, 성명선님, 아이고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JMP님께서 저도 가격 대비 너무 싸서 수국 더셔 사는데 준생님도 같은 관점이라니 좋네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좋으시면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해서 저랑 같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소통하는 그렇게 멤버십도 가입 좀 해주세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이야기 이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엉뚱하게 했는데, 자, 충청북도, 네, 청주 입주 물량 볼까요? 내년에 입주 물량 조금 증가를 하죠. 감소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청주 거 털려고 할 거예요. 네, 좀 털 겁니다. 왜?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털기 때문에 그때 살짝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시가 3억 이하는요, 공시가 3억 이상은 규제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광역시는요, 조정대상 지역이면은 공시가 1억 이상, 공시가 1억 이하라도 양도세 중과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분량이 나오는 거겠죠. 뭐 아무튼간 청주의 분위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손바뀜 투자가 일어나면서 이 투자들이 매물을, 그러니까 청주 GL 이런 데 있잖아요. GL 이런 데나 재건축 쪽에, 그런데 좀 매물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청주도 너무 오래된 도시라 가지고 그런 공시가 1억 이하인데 재건축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있죠, 아직까지. 네, 그런 것도 좀 분위기가 더 괜찮을까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청주에서 이제 새롭게 분양한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고 청주가 또 전국적인 투자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의 하락, 그리고 대전의 또 하락 있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일단 대안이 청주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청주에 물건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청주는 가격 방어는 그래서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빠지는 곳은 빠져요. 또 많이 오는 것은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내가 지금 저는 청주에 살아봐야 안 해요. 제가 2021년 여름까지는 제가 청주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청주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 2023년에 역대급 기회가 오는 그 지역을 내가 사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확보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골드님께서 울산 3, 4년대 재건축 된다 보시나요?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자, 골드님, 그 들어가서 얼마 벌려고요? 생각해보세요. 실거주 하려고 들어가세요? 응? 들어가서 얼마 벌려고요? 그거 재건축 되면 10억 가요? 15억 가요? 네?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더 싼 투자처 들어가시거나, 두 번째 청약을 받으시거나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한우님께서 세종에서 전세가 상승 추이를 보고 있다가 갭이 주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세종 전세가 상승 추이가 언제쯤 될까요? 아마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한우님. 세종 대상 아파트 추이를 계속 주시면 될런지요. 그쵸? 세종에 있는 세롬동 대상 아파트들 있죠. 세롬동 다정동만 보세요. 자, 뭐 주시면 주시하면 다 그냥 척하면 척이에요. 네, 다 알아듣고요. 다 알아먹고. 대정 아파트 있죠. 뭐 저기 10단지 더시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세값 보세요, 앞으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민수님께서 천안 백석동 더시아 매도 해야겠죠? 글쎄요. 뭐 저는 솔직히 천안 같은 경우는 좋게 보진 않아요. 입주 물량 많기 때문에 좋게 보지 않아 가지고 딱히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투자할 매물이 있으면요 팔고, 투자금 확보 차원에서 파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대답을 다 못 해드렸었는데 어디 가셨지? 지우셨나? 안 지우셨나? 자, 노동자에서 자본가로님께서 홍성 내포 신도시 이야기 하셨는데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사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빠져나올 수 있으면 적당할 때 빠져나오세요. 근데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김정희님께서 무주택자인 경우 인천 공급 물량이 많지만
청약은 괜찮을까요? 뭐 신축에 살고 싶고 그런데 그 청약의 분양가가 아마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왜? 시행사가 또는 시공사가 분양할 때 시장의 상황을 보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를 다운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잘하면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공사비가 올라갔지만은 합리적인 분양가, 주변 신축 대비해서 좀 더 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입지가 괜찮다면 하는 거 나쁘지가 않은데, 제 생각은 그래도 지켜보세요. 차라리 그 투자금 다 확보를 하셨다가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